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 누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비도 많고 우크라이나 쪽하고 엮여 있고 그런데 비료순데 딱히 회사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말아야 되는지 투자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종목 잘 모르긴 했지만 제 관심 종목에 두었던 회사였거든요. 왜 뒀냐면 차트 모양이 참 예뻐서 제가 일단 지켜보자 하고 제 관심 종목에 둔 종목이었는데 마침 구독자분께서 종목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맛보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환사채 2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가액은 깎이고 깎여서 최저 조정가액인 2,373원, 전환 가능일은 2023년 9월 6일부터 2027년 8월 6일까지 1차 매수가는 1940원 50%, 2차 1370원에 50%, 그리고 매도가는 1차 3000원, 2차 3500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선 이 맛보기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누보가 어떤 회사이고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누보라는 회사를 알려면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래는 이 위에 적어놨다시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집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비료, 복합비료, 유기농업, 의약외품, 완효성 비료 적혀있죠. 한마디로 이 회사는 뭔진 모르겠지만 비료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당사는 비료, 유기농업 자재, 그리고 보시면은 골프장, 해외 농식품, 이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료, 골프장, 그리고 농식품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를 하고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요 제품 및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비료 40%,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11% 해서 총 51.9%입니다. 이 회사 100% 중에서 51.9%가 비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골프장 이게 14%, 그리고 농약 및 녹차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입니다. 자, 그러면 100% 중에 일단 약 52%가 비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비료 회사구나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복합비료 유기질, 골프장, 그 다음에 반제품 비료, 그 다음에 제품의 농약하고 녹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내수와 수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골프장은 어쩔 수 없죠. 골프장이니까 이거는 내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수와 수출을 같이 하고 있구나. 얘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테마를 연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짜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온 거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회사 이름이 누보죠? 여기서 비율을 보시면, 농협 판매분 14%, 대리점 외 판매분 72%, 골프장 관련 12%, 기타 0.87%. 자, 대리점 외 판매분이 72%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회사의 영업과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이 누보 회사의 연구개발 실적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드론 전용 NK 비료 개발, 작물 맞춤형 비료 개발, 잔디용 정제형 제초제, 이거는 골프 쪽이겠죠. 그 다음에 잔디용이니까 이것도 골프 쪽이고, 그 다음에 비료, 파종상 개발, 이거는 농업 쪽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비료. 골프하고 농업하고 간간히 보이지만 연구개발 실적에 전부 다 지금 다 비료만 보이죠. 비료. 얘도 이 회사는 비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이 누보 회사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쭉 보시면은 밑에 쭉 한번 보세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하고 비료하고 이쪽 부분에 지적재산권을 얘들이 많이 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누보 회사의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김창균, 이경원 뭐 쭉쭉쭉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고, 그 밑에 보시면 다 친인척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게 주식이 100% 중에 59.45%입니다. 복잡하니까 60%로 잡고, 한마디로 이 주식의 100% 중에서 60%는 이 대주주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뭐 각자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다 연관이 있다. 본인, 친인척.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60%, 얘는 고정으로 묶였을 거고, 나머지 40%가 유통주다. 이 나머지 40%에서 움직이겠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김창균, 이경원, 얘들인데, 얘들의 연혁을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농학과, 지금 일리노이 주대학교 생물학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회사는 농업, 비료, 골프장 요 세 개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들이 바로 이 농업과 비료하고 관계된 이러한 경력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 경영인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나 한 명 딱 박아놓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우리는 작전만 하고 튄다, 이런 회사는 아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대표이사들이 농업 쪽하고 관계된 회사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누보, 얘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막 고만고만해요. 2018년도 240억, 2019년도 290억.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뛰네요. 2020년도 460억, 21년도 610억, 22년도 730억. 회사가 크지 않으니까 컨센서스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까지는 아니고 뭐 조금씩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고만고만 하다가 12억, 8억, 18억, 3억 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33억이 되네요.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뭐 크게 상관없겠죠. 왜? 23년, 24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안 파봤냐면, 이 회사를 굳이 장기적으로 들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23년, 24년 이때 마이너스가 날지 안 날지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왜?
이 누보라는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나 투자를 하더라도 해봤자 몇 개월이지 이렇게 몇 년씩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파악을 안 해놓는 겁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자, 이 회사에 CB, BW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있던지 신주 부사권 부사채가 있던지 얘들이 있어가지고 뒤에 세력들이 있는지 작전주인지 이러한 것들을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누보는 농업비료회사고 대표이사가 농업비료와 관계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시 먹튀할 회사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한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것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영업이익이 3년 이상 마이너스가 나야지 그때부터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윙으로 할지 혹은 중기로 할지 단기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는 안전한 편이다.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BW하고 전환사채를 살펴보니까 BW는 없습니다. 그런데 CB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옛날에 CB를 1회차 한 개 보이고 현재 남아있는 건 2회차 CB 금액은 200억입니다. 자, 100% 아직까지 바꾼 건 없어요. 왜? 전환 청구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2회차 전환 CB가 100%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조금 큽니다.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200억이라는 CB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 CB를 가지고 주가를 올릴 건지 혹은 나중에 회사가 이 CB를 인수를 해갖고 없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이게 2회차니까 당연히 1회차도 있겠죠. 자, 있을 건데 제가 어저께 귀국을 해가지고 어저께 돌아왔거든요. 요즘에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요즘에 조금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입이 약간 매끄럽지 않네요. 조금만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회차 이게 1회차 같아요. 2022년 9월 7일 자, 보시면 전환가액이 1000원 그리고 수량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자, 그러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약 14억 정도를 전환한 게 보입니다. 자, 언젠지 볼게요. 9월 7일입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9월 7일, 9월 7일 2022년 9월 7일 2022년 9월 7일 봅시다. 이때네요. 2022년 9월 7일 자, 2022년 9월 7일 얼마입니까? 시가가 2,330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 14억을 CB 전환해가지고 1000원에 CB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원에 CB 전환을 해가지고 이때 현재 다 팔았으면 지금 약 2배, 2.3배, 2.2배 정도를 먹었네요. 자, 뒤 꼭다리 떼고 간단하게 2배로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4억을 CB 전환해갖고 28억 약간 남으니까 그냥 30억 그러니까 약 16억에서 18억 정도를 먹었네요. 14억 투자해갖고 보이죠? 이때 2029년 9월 7일 2330원 CB 전환 하자마자 바로 팔았다 했을 때 약 16억에서 18억 정도 순이익을 봤을 겁니다. 자, 9월 7일 이때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띄우고 이 거래량 터졌을 때 이때 팔고 넘겼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때 12 발행했죠.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줬죠. 윗꼬리 뺐죠. 이때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내려왔고, 이때 금액이 1,500원. 이때 다 팔았을 거라 보는데 혹시나 못 팔았다 한들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팔았다 해도 2,300원대에 한 번 팔고 1,500원대에 한 번 팔고 이렇게만 팔아도 충분히 이득이죠. 근데 아마 1,500원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량에 아까 14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충분히 이쯤에서 다 팔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과거를 봤습니다. 과거 1년 전에 약 14억 투자해가지고 30억 이렇게 먹고 나온 걸 저희가 봤어요. 보면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현재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얼마였습니까? 지금 보시면 보자. 지금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2022년 9월 7일 14억 요건데 지금 남아있는 시비가 뭐다? 바로 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14억이었지 이거는 200억이에요. 200억. 아까 14억짜리 뻥튀기 해먹어갖고 대충 30억 해갖고 16억을 먹었다 치면 이거는 200억 해가지고 뭐 못해도 400억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0억은 먹겠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 2회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2회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정환사채권 발행 결정. 보시면 2회차 200억 쭉쭉쭉 내려가 보면 사채 만기일은 2027년 9월 6일. 그리고 전환가액은 100% 2,791원. 그러니까 이 200억을 어떤 거냐면 이 200억을 이 회사에 빌려줌으로써 이 회사는 이자 대충 4% 정도 이거 받거나 아니면은 권한을 받습니다. 어떤 권리냐? 이 주식을 2,791원에 그러니까 한 주당 2,791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이 회사 주식이 현재 2,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2만원이 갔다. 그러면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을 사려면 2만원에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상관없이 2,791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치? 총 200억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2,791원에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3만원이다. 주식 받아갖고 바로 팔면 엄청난 큰 이득이죠. 이것 때문에 CB 발행을 하거든요. CB나 BW나 이걸 메자닌 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자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전주나 세력주나 혹은 대표들하고 짜고서 많이 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쪽으로 많이들 그렇게 엮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CB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이 회사는 2,791원에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쭉쭉쭉 내려가 보면 청구기간은 언제냐? 청구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2027년 8월 6일까지다. 자, 종료일은 안 봐도 돼요. 4년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시작일만 봅시다. 현재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9월 6일이면 대충 한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뒤부터 이 사람은 이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밑에 쭉쭉쭉 내려가 보면 그런데 최저 조정가액은 2,373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주식이 3,000원이다.
3,000원일 때 이 회사가 그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2,700원에 받은 겁니다. 위에서 봤듯이 받았는데 이 회사 주가가 막 내려가요. 2,5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바보도 아니고 2,700원에 교체를 해가지고 2,500원에 팔면 손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200억을 빌려준 사람은 그냥 시비 철회를 하겠죠. 에이씨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 빌려준 거 너무 고마우니까 기존에 있는 권리를 우리가 더 깎아줄게. 이거를 원래 500원까지 깎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어려울 때 자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역으로 작전을 치다 보니까 회사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5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전환 사채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까지? 500원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0원이던 게 1,500원, 1,000원, 800원, 700원, 600원 하면서 500원까지 떨어뜨려요. 어떤 건 또 50원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 그 공지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막 올립니다. 이 주가 이러한 작은 주식들은 주가 올리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100억 정도면 있어도 충분해요. 왜? 조금 전에 봤듯이 물량이 60%가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 주식이 40%고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해. 한 주당 해봤자 2,000원 정도? 그럼 얼마 매입을 안 하면 이 주가는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00원까지 떨어뜨리고 그래서 주가를 다시 5,000원 정도 만들어 놓고 500원을 5,000원으로 교환한 다음에 10배 뻥튀기 이렇게 먹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언제? 작년에. 이거 너희 이런 식으로 하지마. 너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거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 깎아주지 말고 일정한 금액 얼마까지 깎아줄지를 애초에 정해라. 언제? 시비 발행할 때. 그래서 바로 요게 나온 겁니다. 최저 조정가액 얼마까지? 2,373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조금 전에 2,7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최저 2,373원까지는 떨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정말 주식하기가 쉽겠죠. 자, 이것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데 자, 이거 알았다. 우와, 나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주식이 2,373원까지만 오면은 사면 되겠네? 왜? 작전주나 세력주가 200억치 이거를 샀으니까 시비를 발행했다는 건 이걸 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에 기껏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혹은 많아도 1억 정도인데 내가 1억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200억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최저 2,373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근처에만 주식을 산다면 얘들이 올려주겠지? 누구나 다 유추가 가능한 거고 그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그게 또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형님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2,373원? 그럼 다른 애들도 이렇게 하겠네? 하고 주가를 예를 들어서 2,000원까지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죠? 아는 사람은 막 들어오진 않겠다. 아는 사람들은 들어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얘가 형님이 웃기고 있네 이래갖고 갑자기 주식을 증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요. 증자든 감자든 때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2,373원이 반이면 1,100원. 그냥 대충 1,100원 잡을게요. 1,100원까지 떨어집니다. 왜? 회사의 주식이 다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드는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궈 버려요. 왜? 어차피 행님들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요 대표이사들하고 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작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이 회사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이런지 아는지 저는 몰라요. 괜히 고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번에 저한테 그 구독자분이 요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독자분이 제가 지금까지 막 강의한 대로 알려드린 대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요것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증자든 감자든 때리면 그 법적으로 이렇게 이 최저 조정가액을 낮출 수 있는 뭐야 될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돈이 내가 투자하는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항상 제가 강의로 알려드렸듯이 최저 조정가액, 이거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환기일, 시작일이 언제 시작하느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환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현재 주가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큰 거죠. 혹은 전환기일이 아직 깡깡 멀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많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 많이 내려온 가액이 최저 조정가액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증자든 감자든 때려갖고 이 최저 조정가액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시비를 보고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시비를 전환을 할 때는 법적으로 공지를 해야 돼요. 언제? 며칠 전에, 이 전환하기 며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하기 며칠 전에 이 공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거나, 자, 첫 번째,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또 이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또 갖고 놉니다. 자, 어떻게 갖고 노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2373원에 최전 조정 가액인데 주가를 예를 들어서 한 2200원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아니면 2300원, 2400원까지 떨어뜨리고, 조정 기한 근처까지 왔을 때 떨어뜨리고 올리면 정말 정석이고 우리도 잘 먹겠는데, 이걸 우리가 아니까, 안 한 사람은 아니까 이 사람들이 2373원이면은 한 2600원? 2700원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떨어뜨려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다가 자기들 전환 가능할 수 있는 전환 가능일 다가오면은 이때 바로 올려버립니다. 언제? 공지를 안 하고, 이거 공지 안 하고 이때 올려버립니다. 왜? 자기들은 어차피 이 금액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금액 더 떨어뜨리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떨어뜨리고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 하면, 우리가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공시를 안 보고도 이때는 50%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얘들이 더 이상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 머뭇거리다가 올릴 거니까. 올리고 나서 공시하면 되니까. 왜? 얘들은 주가 정해졌으니까 2373원. 이해가 되시죠? 얘들은 권리는 정해졌어요. 2373원에. 얼마치? 200억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지금.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해졌는데, 주가를 우리가 알다시피 2400원, 2300원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 같은 좀 잘 아는 개인들은 이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들어오는 거 싫겠죠? 세력들은. 왜? 지그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2600원, 2700원, 혹은 2800원 이때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주가를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안 내리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갖고 그 주가가 예를 한 3,000원. 예를 들어서 3,5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때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환가에 전환 가능일이 왔으니까 전환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373원에 전환해서 끌어올린 3,500원이든 4,000원이든 바로 파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 12 투자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이 요 12 주식이 꼭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의 손해는 각오를 하더라도 50%는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전환 가능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 그리고 전환 가능일이 다가왔고 주가가 최저조정가에 근처면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거고, 전환 가능일이 왔는데 주가가 최저 가능 금액보다 비싸다. 한 10%, 20%, 30% 비싸다. 그래도 이 50%는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얘들이 안 내리고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를 투자했는데 얘들이 바로 올렸다. 그럼 오른 걸 50% 먹으면 되는 거고, 얘들이 안 올리고 올릴 줄 알았더니 다시 내렸다. 얼마까지? 최저 조정 가액까지 내렸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물 탔죠? 단가 내려갔죠? 애들이 어차피 올릴 거니까 올리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30%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CB 투자에 대해서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어제 돌아와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 좀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매끄럽진 않은데, 어쨌든 한번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 CB 투자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 하고 다시 이 누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누보 기업 CB가 어쨌든 최저 조정 가액은 2,373원이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한번 쭉쭉쭉 밑에 봅시다. 쭉쭉쭉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보시고 쭉쭉 보시면, 그럼 누가 투자를 했느냐? 200억을 누가 투자를 했느냐 보시면은 얘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익숙한 것도 있고 안 익숙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 신한금융 익숙하고, 키움증권 안 익숙하고, 키움인데 수성 어쩌고저쩌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말이 우리가 안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어쩌고저쩌고, LD 못 들어본 거네? 그런데 밑에 메자닌, 설명드렸다시피 BW하고 CB 투자하는 걸 메자닌 투자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돈 많은 업체. 저도 하고 싶은 그런 거. 자, 어쨌든 하고 있나?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NH 많이 들어봤고, KB 중소기업은행, NH 삼성 KB. 자, 이러한 많은 업체들이 200억을 했다. 그런데 이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 회사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이 회사한테 신청해갖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세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회사가 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누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왜? 글쎄요, 왠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이 200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트는 방금 줬어요. 자,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 보셨죠?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12투자가 처음에 공부할 땐 쉬운데 알면 알수록 어려워서 생각보다 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알면 주식 투자하기가 좀 쉬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전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차 전환권 행사 한 적 있다. 언제? 2022년 9월 7일 날. 얼마? 대충 14억. 얼마 먹었냐? 저희가 보니까 한 30억 먹은 것 같아요. 앞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얘들은 16억을 순이익으로 먹었구나. 이러한 전력이 있네. 언제? 2022년 9월 7일 날. 자, 그러면 2023년 9월 6일. 딱 1년 됐네요.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도 시비가 있다. 얼마? 200억. 전환가액 얼마? 2373원. 원래 얘가 2373원이 아니었어요. 원래 2700원이었나 그랬죠.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깎이고 해서 지금 최저 조정가액 해서 2373원입니다. 근데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얘들이 장난친다면 이거 1000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500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돼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373원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누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주주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대주주가 얼마 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누보 회사 괜찮은 회사인지 안 괜찮은 회사인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을 차트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그 HTS 차트로 좀 더 확대해갖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사진이 좋지 않구나. 보시면 간단하게 먼저 크게 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3,500원, 3,000원 밑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 1,940원, 1,370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빨갈 때 빨간 거 이거는 사라는 뜻이고 파란 거 이거는 팔라는 뜻입니다. 옆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자, 이 주식은 현재 지금 2,765원입니다. 아까 12가 얼마였나 12 2,373원. 자 12가 2,370원 잡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현재 주가 2,765원. 자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이 주식이 1,940원 이때까지 내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50% 내가 이 주식을 산다고 마음먹은 금액 보통 이 정도 주식이면 3,000에서 5,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뭐 이 이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상은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매수를 했다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5,000 이상 들어가면. 그래서 1억치 샀다, 2억치 샀다.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나올 때 내가 때리면 주식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3,000에서 5,000 정도가 딱 적당한 주식입니다. 매수하기. 그래서 이 3,000에서 5,000 투자할 금액, 이 금액의 50%를 뜻하는 겁니다. 3,000만원 투자할 거면 1,500만원, 5,000만원 투자할 거면 2,500만원이겠죠. 자, 그래서 1차 매수가 1,940원에 50%, 그리고 운 좋게 이 주식이 더 내려왔다. 그러면 2차 매수가 1,370원에 50%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식 12 검토하기 전에는 원래는 저는 1,370원 잡았어요. 왜? 이 회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썩 좋겠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료잖아요. 비료는 뭐 이 회사를 안 좋게 얘기한 뜻이 아니고 비료는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 미래 성장이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료 같은 건
이 료 테마주 이래가지고 저번에 이때 우크라 전쟁 터졌을 때 이때 우크라 테마로 한번 빵 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뜨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 테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빵 뜨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주식이 그거하고 연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정말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소문에 올라가고 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산다면 1940원에 50%, 1370원에 나머지 50%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3000원에 1차 매도, 그 다음에 3500원에 2차 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매도는 왜 50%인지 70%인지 전액인지 안 가르쳐 주냐? 이거는 그때 돼봐야 알아요. 그때 차트 모형이 어떤지, 그리고 누가 들어왔는지, 수급이 어떤지, 그리고 이 형님들이 얼마의 주식 전환을 하고 어디서 던질 건지 제가 지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충 봤을 때 이 누보는 이 형님들이 약 2배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2배를 먹는다는 뜻은 이 2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한 60에서 70%밖에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작아요, 작아, 배가. 보통 2배를 먹으려면 4배를 띄워야지 2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배를 띄워가지고 60, 70%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보통 3,000원에서 3,500원이겠다. 물론 이때 저항선 라인도 있고 그리고 형님들 패턴도 이때고 그럼 대충 떨어지죠. 그래서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매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가치 분석이었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들어가자면 자, 한번 봅시다. 띄우고 거래량 별로 없죠. 이때 거래량 띄우면서 좋네? 근데 이때 털렸습니다. 얼마? 3,000원대. 근데 이때 거래량 많아요. 약 봅시다. 4,800만 주,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800만 주. 얘들 유통 주식이 1,200만 주입니다. 총 주식 3,300만 주 중에서 유통 거래량이 1,200만 주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약 40%라고. 1,200만 주인데 이때 4,800만 주, 4,800만 주 털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 주식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때 올라 다음날 바로 6천만 주 터트리면서 양봉 터트립니다. 그 다음에 음봉, 이 양봉이 50% 깼죠. 깨면서 2천만 주. 2천만 주도 큰 겁니다. 얘들이 너무 커서 그렇지 얘들 유통 주식이 1,200만 주인데 이때 2천만 주를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식이 내려왔죠? 왜? 양봉에 50% 깨고 음봉에 파란 음봉에다가 거래량까지 늘었으니까 당연히 주식이 내려가겠죠. 내려왔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올립니다. 그런데 윗꼬리 뺐죠? 그럼 당분간 조정 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 2,600원. 자, 제가 누보라는 회사를 봤을 때 우선 회사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좋지도 않아요. 자, 12,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세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력이 돈이 얼마? 200억. 이 정도 회사에 200억? 돈 많이 투자했네. 그럼 얘들 적어도 400억은 뽑아야겠네. 그래야지 한 200억 먹는다 치면 다 못 먹으니까 6에 12, 한 120억. 그러니까 200억 투자해갖고 120억은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누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면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1940원, 1370원 잡아놨는데 이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손해는 안 보겠다. 왜? 얘들이 2,300원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본다는 건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얘가 윗꼬리를 이만큼 빼고 거래량을 이만큼 터뜨렸으면 적어도 지금 2,200원 정도까지 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윗꼬리 빼고 거래량 엄청 터뜨리고 거래량 얼마야? 8천만 주. 9,400만 주 터뜨리고 8천만 주. 유통 주식 얼마? 1,200만 주. 유통 주식이 꼴랑 1,200만 주인데 거래량 터뜨린 게 8천만 주. 그것도 양봉도 아니고 이렇게 윗꼬리 뺀 거. 이거 누가 봐도 꼭지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 주식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식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왜 관심을 가져도 되느냐? 뒤에 큰 형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얘들이 200억이나 투자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회사도 금방 망할 것 같진 않으니까. 회사 금방 안 망할 것 같고 세력 200억씩 들어왔고 나는 이 회사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고 짧게 20%에서 30%만 먹고 나와야지. 요 생각이면은 이 회사 투자해도 괜찮겠다. 얼마에? 진짜 내가 소중한 돈이고 뭐 돈은 다 소중하지만 진짜 나 돈 잃기 싫다 하면 1940원에서 1370원 이때 들어가면 되고 근데 이때까지 주식이 안 내려오고 반등할 가능성이 난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주식은. 왜? 버티고 있잖아요. 얘들. 저 같은 놈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입마다 절대 안 준다 나. 너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버티다가 바로 올릴 거야. 너희 못 먹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 주식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정말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때 약 2,500원. 2,500원 정도 오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50% 넘어있고 한 30% 정도? 30% 사셨다가 얘들이 주식을 더 내려준다. 고맙게도. 얼마나? 2,300원 정도. 내려주면은 또 나머지 30% 사는 겁니다. 왜? 얘들도 이 금액에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유증이나 무증이나 감자나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 얘들이 최저 조정가액을 낮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없으면 이러한 방법이 맞아요. 이러한 뉴스가 있으면 차도 보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감자, 유증, 무증 이런 거 없다. 이럴 경우에 저는 한 이 정도 2,500원 정도에 한 30% 정말 사고 싶은 분요. 그리고 2,300원 정도에 30% 나머지는 한 2,000원 정도에 다 사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한 20%에서 30%는 먹고 나올 거예요. 왜? 이때 다 사면은 평균 단가 낮아지죠? 그리고 제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에 팔라고 했잖아요. 대충 이 정도 되면은 약 2,400원 잡아봅시다. 2,400원 잡고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몇 프로야? 한 20%? 30% 되나? 30% 넘죠? 대충. 30%, 30%안 되는구나. 한 23% 되겠네요. 자, 이렇게만 잡아도 23%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3,500원치도 50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수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0에서 3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자, 누보 주식 보호는 332290 비료주 12,200억 남아있고 우크라 테마주로 엮여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회사는 완벽하게 비료 회사입니다. 왜? 지적 재산권도 비료가 있고 현재 매출도 비료가 있고 대표이사도 비료하고 관계된 회사고 그 비료하고 관계된 경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보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비료 회사다. 이거는 확실하다. 자, 두 번째. 우크라 관련주로 엮어서 주가를 띄우는 것이 보입니다. 자, 보면, 자, 뉴스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 폭파, 흑해 곡물 협상 변수의 강세, 이 뉴스가 누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식량 지원, 우크라이나 식량 지원, 누보 상한가. 쭉쭉 나오죠. 여기 전환사채도 있네요. 200억. 발행이 되었다. 언제? 2022년 9월 달에.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요게 시작이 된다.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9월 달에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공시를. 요 두 건만 봐도 러시아, 우크라 전쟁하고 관련이 있구나. 얘들이 전쟁을 더 하든 얘들이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안 하든 전쟁 안 하면 재건한다, 우크라 식량 지원한다 해서 누보가 뜰 거고, 전쟁을 하면 계속해서 기간 설비가 안 좋다 해서 누보가 뜰 거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뉴스 터트리는 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뉴스에 움직인다. 세력들이 이러한 뉴스들을 충분히 갖고 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 테마주에 엮여 있다. 그리고 이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다 보이는 거, 메자닌,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200억이 있다. 최저 전환가액 현재는 2,373원. 언제? 2023년 9월. 한 3개월 남았어요. 이때 잘 꼬라봐야 됩니다. 이거 투자하실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비록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회사가 엄청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뭐 장기 투자할 거 아니니까 장기 투자할 사람은 이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단기 그냥 몇 개월 투자할 거다. 이거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자, 요거 12,200억. 이게 세력의 힘이니까 이 세력의 힘을 믿고 주가를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뭐 결정은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다만 주가가 내릴 때 거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설명입니다. 주가가 내릴 때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가 내려와야지 이게 전부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 주가가 더 내리는데 거래량이 많아진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유통 거래량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주가가 내릴 때. 그러면 이 주식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앞에 대입하는 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려면 주가가 내릴 때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앞에 말이 다 맞아떨어져요. 오케이. 그런데 내릴 때 거래량이 많다. 앞에 말은 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주식은 앞으로 더 내리겠구나. 그냥 쳐다보지 말고 딴 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작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매수가 1차 1940원, 매수가 2차 1470원, 각각 50%씩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가는 1차 3000원, 2차 3500원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안 오고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2,500원에서 2,300원 정도에도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실 분들은 이 정도 금액에서도 사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 조건은 뭐? 거래량이 작을 때.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이것도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손절보고라도 이거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신청한 누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신 전원사채 CB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깊이 드렸습니다. 자, 뭐 다른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정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는 유튜브 주식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